There is a man who makes customized jeans just for you. It's CEO Ho Jung-un of Ho Jung-un Bespoke Denim. Ho Jung-un Bespoke Denim is Korea's sole denim brand that makes customized jeans. And CEO Ho Jung-un has studied denim in depth for the past 12 years. He currently operates a denim class and is concentrating on fostering young talents. He is doing his utmost to pass down his skills to his students. CEO Ho Jung-un is an artisan with creative and novel ideas. So let us learn more about Ho Jung-un on Heart to Heart. 허정은 대표님 이렇게 오늘 함께 하게 돼서 너무나도 기쁜데 제가 오늘 대표님을 위해 청바지를 입고 왔습니다. 자, 먼저 시청자분들께 간단한 소개와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청바지를 맞춤으로 제작하고 있는 허정운 비스포크 데님의 허정운입니다.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왜 청바지 얘기를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네. 바로 지금 비스포크 데님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네네. 우리가 보통 비스포크라고 하면은 맞춤 정장을 떠올리게 되는데 네. 글쎄 비스포크 맞춤 정장에 또 데님을 또 합치셨어요. 네네. 그럼 데님을 디자인하시는 디자이너라고 소개를 하는 게 맞나요? 사실 뭐 옷을 만드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뭐 다 디자인이 필요하고 디자이너의 역할이 있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옷을 잘 만드는 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서 아무래도 디자이너보다는 엔지니어라는 표현이 더 맞지 않나, 기술자가 되는 게 아마 표현이 맞지 않나 싶어요. 네. 그럼 디자이너보다는 엔지니어 쪽에 더 가깝다라는 네네. 말씀이신데 그럼 현재 어떤 데님, 어떤 청바지를 주로 제작하시죠? 저희는 이제 가장 좋은 원단들로만 그리고 재료들로만 준비를 해서 그 저희를 찾아오는 손님들의 몸에 가장 잘 맞는 옷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옷이 이제 시간이 지나서도 계속 입을 수 있는 가장 기본이 되는 옷을 만들고 있어요. 네, 아무래도 뭐 레디메이드 청바지들은 굉장히 많은데 비스포크 네, 이제 맞춤 네. 청바지, 맞춤 데님이라면 그만큼 메리트가 있을 것 같아요. 주로 어떤 분들이 대표님의 청바지를 찾나요? 보통 이제 뭐 운동 선수나 아, 연예인들이나 그 외에도 뭐 이제 요즘 계속 시대가 변하고 있잖아요. 네. 고령화 시대가 되고 실버 뭐 그러면 이제 또 멋을 찾는 어른들이 되게 많아지셔서 네. 그렇지만 이제 기성복이 내 몸에 맞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근데 저희는 이제 제일 좋은 재료들과 그런 직접 만드는 그런 핸드메이드 그 자기만을 위한 옷을 만들어 주니까 아무래도 저희를 찾아오셔서 옷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기성복이 맞지 않아서가 네. 아니라 충분히 맞는 기성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표님을 찾는 분들이 분명히 있죠.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분이 느끼는 대표님의 글쎄요 데님의 네. 매력은 뭘까요? 왜 계속해서 대표님을 찾아오는 걸까요? 아무래도 뭐 기성복이 맞더라도 옷을 입어 보셔서 알겠지만 뭐 허리가 맞으면 뭐 기장이 안 맞다든지 맞아요. 뭐 엉덩이가 맞으면 어디가 안 맞다든지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옷이 기성복이 맞는 게 없어요. 뭐 보통 체형이지만 그런 부분에서부터 막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거죠. 사람들이 뭐 좀 더 맞고 싶고 수선하기 싫고 네. 뭐 그 외에도 이제 다양한 원단들을 선택할 수 있고 부자재부터 해서 많은 걸 이제 자기가 커스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재미의 요소가 아무래도 저희를 찾아오는 부분이 크지 않나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그 많은 고객분들 중에서 네.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이 네. 혹시 있다면 뭐 찾아주시는 분들 다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지만 네. 영국에서 매년 오시는 손님이 계세요. 영국에서요? 네네. 1년에 딱 한 번 한국 들어오시는데 네. 그때 꼭 오세요. 여름 때. 그 부부가 무조건 저한테 이제 옷을 만드는 거죠. 1년치 입을 옷을
만들어서 네. 돌아가시는데 이제 뭐 이야기를 나눠보면 아무래도 뭐 맞춤이라고 하면 영국의 세빌로 유명하잖아요. 네. 거기도 뭐 수트가 유명하지만 또 캐주얼도 있을 거예요.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자기들한테는 안 맞더라. 그뭐 가격이나 이런 것보다 내 몸에 잘 맞아지지가 않았다. 근데 이제 저가 만든 옷이 잘 맞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를 만난 이후로는 뭐 바지는 다른 바지는 다 그냥 버리고 와우. 제가 입는 옷만 입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 매년 이렇게 한 번씩 보시는데 굉장히 보실 때마다 좀 반가우시겠어요. 정말 감사하죠. 네. 이메일이 와요. 계속 또 잘 입고 있다고 이메일이 아하. 오고. 네. 그만큼 뭐 대표님의 아무래도 데님이 네. 특별하다는 뜻이 아닐까요? 이렇게 직접 제작하신 데님 제품들을 스튜디오에 가지고 오셨어요. 네네. 저희가 지금 청바지 네 벌이 있는데 함께 보면서 조금 설명을 네네네.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 앞에 있는 게 일본 원단인데 네. 일본 원단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원단을 짤 때 풀을 많이 먹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딱딱해요. 맞아요? 입기에도 조금 뭐랄까 새 것 같은 느낌이 좀 더 약간 강해 빳빳. 빳빳하고 풀을 먹이고 옛날에 왜 저희 어르신들도 옷 만들면은 풀 먹이고 했었잖아요. 네네네. 그런 것처럼 일본 원단들이 대부분 좀 더 이태리 원단보다는 풀을 많이 먹여서 원단을 짜는 경향이 있다고 저는 네.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좀 딱딱하고 음흠. 혹은 이제 색깔이 빠지는 데 있어서도 일본 원단이 저는 좀 더 이쁜 것 같거든요. 전체적으로 네. 약간 좀 자연스럽게 네. 빠지는 편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옛날 그 광부들이 입던 그런 청바지의 모습으로 이제 내가 입는 모양에 따라서 주름이 생기고 뭐 색깔이 네. 변하고 하는 모습은 일본 원단이 더 좋지 않았나. 아. 제 기억에는 네. 뭐 물론 이태리 원단으로도 충분히 나오기도 하지만 확실히 그 느낄 수 있는 네. 느낌이 다르기는 다르더라고요. 네. 이쪽 두 번째 있는 요거는 어떤가요? 여기서부터 이제 이태리 원단인데 음. 그 슈퍼 스트레치라고 해서 약간 신축성이 네, 있는. 네, 네. 보통 이제 스판 원단을 입으면 늘어나잖아요. 네. 그리고 늘어나 버린 상태로 그냥 옷이 유지가 되거나 음. 회복력이 안 좋은 원단들이 많은데 이 슈퍼 스트레치 같은 경우는 엄청 잘 늘어나고 오. 이게 다 복원이 돼요. 네. 그래서 저희가 샘플로 가지고 있는 옷들도 사람들이 입어보고 하더라도 이 그때 만들었을 때랑 거의 변함이 없이 네. 사이즈를 유지를 하더라고요. 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상당히 편안하죠. 면 딱딱한 원단보다는 네, 네. 이제 슈퍼 스트레치가 들어간 원단들이 엄청 편하고 네. 그걸 한번 입으면은 음. 계속 그런 원단만 맞아요. 찾게 저도 되는. 요즘 그런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태리 원단인가요? 네, 이건 이태리에서 나오는 이제 면 100%의 원단인데 네. 아무래도 이 더 딱딱하지가 않아요. 얘들이 좀 더 부드럽고 스판이 함유된 이것도 것처럼. 약간, 네네네. 네네. 살짝 근데 이거 다 있네요. 면 100%거든요. 어. 그런 좀 부분이 이태리에서 뭐 정말 여러 가지 원단을 저희 계속 발주해서 쓰고 있는데도 네. 막 딱딱하다 뭐 그런 느낌의 원단은 없었어요. 그리고 여기 또 패턴 무늬라고 해야 네, 되나요? 아무래도 이런 뭐 것도. 레이저 워싱을 할 수 있는 머신이 있어요. 저희가 아. 그걸로 뭐 원하는 그림을 넣을 수도 있고 뭐 음. 이니셜을 넣는다든지 워싱을 한다든지. 네. 그러면 이렇게 맞춤을 하게 되면은 네, 하나하나 보면은 버튼도 다 다르고 그렇죠. 이 스티칭의 실 색깔도 실도 다 다르고. 네. 근데 보통 청바지 하면은 제가 항상 좀 챙겨 보게 되는 게 네. 이 포켓 라이닝 네네네네. 그 천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도 다 고를 수 있나요? 네네. 저희가 한 50여 종 정도 준비해 있는데 음. 다 다른 문양 그리고 컬러의 원단들로 준비를 해서 네. 그 원단도 사실은 이제 주머니감으로 쓰는 원단이 아니라 아니에요? 실제로 옷을 만들 때 쓰는 원단인데 아. 저희는 그거를 주머니감으로 사용하고 있죠. 음. 손님들이 많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네. 준비하고 있어요. 뭐 어. 부자재도 마찬가지고 네네. 이제 실 같은 경우에도 다 다른 색깔의 실로 준비를 해서 볼 수 있게 준비를 해놨거든요. 그러면은 고객이 이제 원하는 그렇죠. 실을 선택을 하고 컬러도 네. 선택, 모든 걸 다 다 선택을 할 수 수 있죠. 있는 거네요. 네. 뭐 어느 부위는 이 색깔, 네. 어느 부위는 저 색깔, 아하. 그리고 뭐 다양한 뭐 부자재가 있더라도 네. 똑같은 것만 안 쓰고 뭐 여기는 요거, 저기는 저거 이런 식으로 다
다 선택이 가능하죠. 네,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완성된 제품들을 지금 보고는 있지만 이 네. 제작 과정을 설명을 해주신다면, 네, 저희 샵을 방문하셔서 네, 제가 손님과 이야기를 좀 길게 하는 편이에요. 뭐 어떤 라이프 스타일 가지고 있는지, 아, 앉아서 오래 있는지, 네. 뭐 서서 생활하시는지, 네, 혹은 뭐 움직임이 많으신지 적으신지, 그리고 어떤 이제 섬유를 선호하시는지, 뭐 늘어나는 게 좋다, 뭐 아니면 싫다, 나는 옛날 그런 느낌이 좋다, 이런 이야기들이나 뭐 저는 신발에 대해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데 이제 등이 높은 신발이 있고 또 낮은 신발들이 있잖아요. 아, 그것에 네네. 따라서 옷의 기장이 또 달라져야지 옷이 잘 어울리니까 네. 그런 거에서부터 그 사람이 어떤 생활을 하는지가 제일 중요해서 뭐 사이즈나 이런 건 제가 알아서 할 문제니까 음, 그 사람이 원하는 게 뭔지 뭐가 필요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눠요. 그리고 원단을 선택하고 네. 뭐 부자재를 선택하고 실 선택하고 어떻게 배치를 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이제 저희가 체촌을 하죠. 옷 사이즈를 재면은 네. 저희가 가봉을 준비를 해요. 음, 가짜 원단으로 예를 들어 가짜 원단이요? 네, 면백이랑 뭐 스트레치 원단이랑 이렇게 그냥 나누는데 스트레치가 있는 원단은 또 스트레치가 있는 다른 원단으로 준비를 해요. 본 원단 말고. 네. 그리고 가봉을 만들어서 체크를 한 다음에 수정할 게 이제 보이죠. 네. 그 수정을 다 하고 진짜 원단으로 새로 잘라요. 음, 아예 선택했던 새 원단으로 다시 잘라서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게 조금 또 차이가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피팅이 끝나고 저희가 새로 수정해서 만들면 옷을 완성이 되고 네. 찾으러 오셔야 돼요. 아, 네. 굉장히 많은 디테일에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데, 네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 뭐 청바지다라고 네. 하면은 보통 이 제품 완성하기까지의 네.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나요? 보통 한 분께서 찾아가시는데 뭐 네. 빠르면 2주일, 뭐 오래 걸린 사람은 3달도 있고 어, 그 저희는 이제 어디 맡겨서 하는 게 아니라 네. 저희 공간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스케줄 안에서 저희가 딱 그것만을 위해서 만들다 보니까 네. 급하게 만들지도 않고 음, 이제 막 빨리 원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는 옷을 또 안 만들어요. 아, 사고가 나니까 네. 또 빨리 막 만들고 뭐 할 수도 있겠지만 뭐 이를테면 제가 입을 옷 같은 경우는 금방 만들어요. 뭐 3시간, 4시간 만에도 만들 수 있는데 네. 그렇게 만든 거를 이제 손님한테 줄 수는 음. 없고 아무래도 더 정확하게 체크하면서 만들면서 계속 체크를 해요. 데님은 다른 원단이랑 다르게 뭐 시침질해서 만들 수 있는 옷도 아니고 음, 봉제를 하면서 변하고 다림질을 하면서 또 변하고 그 변화하는 과정에 있어서 계속 변화하지 않도록 체크를 하고 수정을 하면서 옷을 만들기 때문에 음. 보통 한 벌을 만드는데 시간을 좀 길게 잡고 만들어요. 그럼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제작을 하실 때 가장 어려운 점일까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런 게 제일 어렵고 네. 이제 옷에 대해서 잘 모르던 사람도 이 맞춤을 하러 오면 네. 상당히 민감해지고 모르던 것도 막 알게 되고 네.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여기 1cm가 남는다, 뭐 음, 3mm가 남는다, 3mm까지도 나와요. 네네. 그런 분들이 조금 이제 정말 이제 민감해지시니까 그거에 맞춰서 저희는 방어를 해야 되잖아요. 완벽하게 이제 네. 아무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니까 이제 상당히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많고 음, 이제 이 옷이라는 게 어쩔 수 없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주름이 아예 없었으면 좋겠다. 아, 근데 주름이 있어야 옷이 사람 움직일 수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이해를 시키거나 원단이 이제 물이 빠진다. 원래 물이 빠지도록 나온 원단이에요. 데님은 물이 빠져야 저렇게 워싱을 할 수가 네네. 있거든요. 아, 그런 소재 특성이나 뭐 시간이 지났을 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는 부분이 어려울 때도 있는데 뭐 이제는 익숙해져가지고 네. 패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뭐 제가 청바지를 맞춘다라고 네. 하면은 제가 원하는 패턴을 골라서 네, 부탁을 드리면 원하는 곳에 이제 원하는 패턴을 네, 이렇게 새길 수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레이저로는. 네. 네네. 그리고 뭐 선택을 하지 않더라도 뭐 시안을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또 아, 준비를 하기도 해요. 아하. 뭐 예를 들어서 내 이름으로 뭐 이니셜을 넣고 싶다. 네네. 혹은 뭐 한자로 내 이름을 새겨달라. 아, 이런 것들은
말을 해주시면 저희가 또 보기를 준비하고 또 네. 가봉하면서 그런 보기를 선택하고 그렇게 작업하고 있습니다. 음. 저도 사실은 데님을 좀 자주 입는 편이거든요. 네네. 데님을 또 좋아하는 청바지를 네. 주로 입는 뭐 자주 입는 사람들 중에서 네. 청바지를 왜 빨아? 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제 스타일은 청바지를 한 번 입으면 무조건 빨거든요. 네네. 근데 그거를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청바지는 절대 빠는 게 아니다. 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네. 그게 뭐 어떤 게 정답인지도 궁금하기도 하고 네. 혹시 청바지를 잘 관리하는 방법? 네. 이나 약간 좀 그런 팁 같은 거를 음. 주실 수 있다면 네. 정말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네. 어떻게 보관해야 되냐? 네네. 뭐 어떻게 세탁을 해야 되냐? 근데 사실 뭐 정해진 건 없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건데 네. 이제 그런 뭐 인터넷에 쳐봐도 많이 나오고 뭐 혹은 뭐 미국에선 또 어떻게 하는 게 추세고 뭐 네. 이런 게 좀 다양하더라고요. 이제 음. 얼마나 이 관심을 가지냐에 따라서 세탁법이 좀 달라지는 것 같은데 아. 그냥 입는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세탁을 하거나 뭐 드라이를 맡기거나 네. 하는 게 보통인 것 같고 이제 나 어느 정도 이 청바지를 좋아하는데 그 고유의 색을 나 가져가고 싶다. 아. 그럴 때 이제 세탁을 좀 안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특히나 저희가 쓰는 원단은 이제 구형 방직기로 만든 원단들이에요. 옛날 방식으로. 아. 그 원단들이 이제 좀 색이 잘 빠지도록 돼 있어요. 그럼 입으면서 내 무릎의 위치나 뭐 허벅지나 이런 아, 네. 주름들이 생기잖아요. 그거에 맞게 이제 마모가 되면서 네. 자연스러운 워싱이 돼 페이딩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페이딩이 되면서 그런 주름이나 뭐 그런 것들이 자리를 잡아가잖아요. 그 저희가 보는 그런 워싱이 되어 있는 청바지에 있는 주름들이 네네. 내 몸에 딱 내 무릎 위치에 맞게 바뀌는 게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네. 그거를 그냥 세탁을 해버리면 그렇게 될 수 없이 물이 빠져버리니까 전체적으로 그냥 빠져버리니까 그런 기회가 좀 사라지기는 하죠. 그래서 뭐 적당히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처음 옷을 사서 이렇게 풀기가 있으니까 네. 오히려 접혔을 때 그 모양이 더 남거든요. 그 풀기가 있는 상태에서 3개월 내지 6개월을 그냥 내리 입으시더라고요. 아, 빨지 않고 안 빨고. 처음에는. 네. 아. 그럼 그 주름이 잡히고 그 주름에 맞게 마찰되면서 인디고 염료가 떨어져 나가거든요. 아하. 그거를 이제 유지를 시켜 놓고 나서 빨면 음. 그거에 맞게 이제 물이 빠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뭐 한 6개월에 한 번씩, 3개월에 한 번씩 세탁하시는 분들도 있고 제 미국에서 오셨던 손님 중에 하나는 그 의류업에서 엄청 오래 계셨던 사장님이에요. 네. 그 브랜드가 상당히 큰 브랜드였는데 그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데님 냉장고를 따로 가지고 계셔서 데님 네. 냉장고요? 그런 게 있나요? 아니요 그냥 아, 냉장고에 냉장고를. 데님 냉장고에 아. 데님만 넣는 네. 거기에다가 이제 입고 냉장고에 넣어놓고 아하. 그리고 햇빛이 좋을 때 말리고 그렇게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와. 안 빨면 냄새가 나잖아요, 사실. 네. 그리고 이게 옷이 안 빨면 안 빨수록 옷이 약해져요. 음. 그런 이 삭는다고 표현을 아, 하죠. 네네. 네. 그렇게 되니까 아무래도 그걸 막기 위해서 냄새가 나고 그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 냉장고에 넣고 햇빛에 말리고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처음 청바지를 만드신 건 언제죠? 제가 이제 옷을 만들고 싶어서 대학을 갔으니까 옷을 이제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대학을 가면. 근데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처음에 이제 1학년 때는 옷을 만드는 거를 배우지를 않더라고요. 근데 뭐 이론 수업이나 뭐 교양 뭐 당연히 다 필요하지만 네. 나는 옷을 만들려고 갔는데 네. 옷을 안 가르쳐 주니까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이제 남성복에 관련된 책들을 다 사고 그다음에 집에 가면서 재봉틀을 사러 갔어요. 제가. 네. 재봉틀을 사고 이제 그때 대구에 서문시장이라고 있어요. 거기 원단을 막 많이 파는데 무슨 옷을 만들어 볼까? 내가 옷을 만들 줄 모르니까 네. 이게 막 조각이 많으면 어려울 것 같고 원단이 흐물흐물해도 어려울 것 같다. 아 그럼 청바지를 만들어 보자. 아하. 그렇게 해서 이제 데님 원단을 사서 또 가장 기본이 되는 재봉틀을 사서 전 만들어 보기 시작했죠. 책 보면서. 네. 근데 이제 그거 봐도 사실 모르거든요. 봐도 모르는데
집에 있는 옷 보면서 어떻게 돼 있나 뭐 계속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 이제 패턴을 떠서 그걸 원단에 옮겨서 하는 건 줄도 모르던 시기니까 그냥 원단에 이렇게 그려가지고 네. 자르고 해서 옷을 만들고 했죠. 하면서 대학을 다니는 동안 모르는 거 있으면 이제 또 해외에 있는 공장을 막 찾아가서 직접 네, 찾아가셨어요? 이런 거 뭐 소통하면서 배우고 어깨 너머로 이렇게 보고 네. 근데 이제 모르는 게 그 10% 모르는 것 때문에 100%가 안 되잖아요. 음, 그런 것들을 이제 가야지만 볼 수 있으니까 네. 가서 뭐 어깨 너머로 보고 학교에서 하는 남성복 공부는 그거대로 하면서 데님은 이제 제 취미 같은 거였죠. 아. 이제 처음 만들었으니까 이거를 잘 만들고 딴 거를 또 해보자 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와버렸는데 계속해서 청바지 만들고 뭐 청바지를 만드는 방식으로 다른 원단으로 또 그 옷을 만들어 보고 하면서 엄청나게 이제 많은 연구를 했죠. 하면서 기계도 아 이런 기계 더 필요하구나 네. 이런 기계 더 필요하구나 계속 사모으다 보니까 이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저희 오피스에 있는 기계들의 절반은 이미 제가 학생 때 가지고 있었어요. 아,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청바지를 만들게 됐죠. 정말 많은 비법을 알고 계실 것 같고 노하우를 네. 지금까지 쌓으셨잖아요. 네, 근데 네. 그런 것들을 모두 이제 후배들에게 네. 전수해 주시기 위해서 데님 클래스를 또 네, 네. 운영 중이시라고 들었어요. 네, 네. 데님 클래스에 대한 소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제 제가 예전에는 네. 그 제 기술을 알려주는 걸 되게 싫어했었어요. 뺏길까 봐? 오랫동안 내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정말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서 만든 기술의 그 집합을 누군가에게 알려준다는 게 정말 아깝다라고 아깝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돈으로 살 수가 없는 거거든요. 시간이라는 것이. 네. 그래서 제가 계속 사업을 하면서 이제 뭐 백화점에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하면서 느꼈는 게 제가 하는 이런 일을 되게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청바지 맞춤한 데가 있었어. 뭐 이런 부분들. 거기서 이제 제가 좀 생각이 바뀌었는 게 아, 나 혼자만 하는 게 독점이잖아요. 어떻게 네. 보면 유일하고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메리트가 있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나 혼자만 하니까 이런 문화가 생기지가 않고 아, 전파가 안 돼서 오히려 나를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혼자만 하는 게 저해 요소일 수도 있겠구나 해서 아 사람들을 좀 더 많아져야 되겠다. 나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직접 손으로 옷을 만드는 사람들 뭐 옛날에는 있었잖아요. 지금은 네네. 없지만 그런 사람들이 다시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 근데 뭐 기다린다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내 기술을 나눠주고 그런 사람들이 생길 수 있게 뭐 도와주거나 제가 겪었던 일들을 뭐 혹은 뭐 노하우나 시행착오를 겪었을 때 대처했던 방법들이나 네. 이런 것들을 알려주면서 저 같은 사람이 좀 많아지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래야 이 시장이 커지니까 제 데님 클래스를 시작하게 됐고 네. 데님 클래스에서는 제가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배울 수 있죠. 네. 패턴, 봉제 그리고 봉제를 하기 위한 기계들 그 모든 제가 가지고 있는 걸 다 가르쳐 주고 있어요. 다 네. 오픈하시는 거잖아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쭈고 싶은 게 앞으로의 꿈, 이루고 싶은 목표에 네. 대해서도 한마디 말씀 부탁드립니다. 뭐 저 청바지 하고 있으니까 계속 이런 문화가 생겨나도록 또 커지게 하도록 하는 게 목표고 지금 이제 뭐 한국 봉제 산업에 있어서도 네. 계속 이제 해외로 다 빠지잖아요. 음, 이제 한국에서 봉제 산업이 조금 위기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지금 하고 계시는 선배님들의 후발주자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젊은 사람들이. 제가 데님 클래스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거거든요. 저같이 이제 봉제업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서 그 또 새로운 형태의 한국에 맞는 봉제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게 어떤 사람들을 모으고 기술을 가르치고 그런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 게 저는 목표예요 앞으로. 네, 재미난 아주 즐거운 목표를 가지신 것 같아요. 이렇게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이 봉제 산업을 이끌 주역이 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